네, 내일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스탁팀의 김성우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네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를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소폭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에서 또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승이라는 호재가 조금은 이제 무색해진 모습인데 일단 뭐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지속적인 달러 강세가 또 신흥국 자금의 이탈을 이제 추종을 하면서 이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 위축이라는 위축 국면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호재가 조금은 묻어지는 모습인데요. 또 외국인들이 지난 2일부터 또 오늘까지죠. 14거래일 연속해서 이제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이 장중의 유동성이 조금 공급이 좀 위축이 되는 모습으로 좀 시장에서 보여지는 듯한 흐름입니다. 네, 역시나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져가는 것 같고요. 올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주춤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호재를 좀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은 좀 큰 방향성 없이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내일장 관심주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될 텐데요. 내일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선정해 주셨나요? 네, 오늘 뭐 강세를 가졌던 업종 중에서요. 또 음식료 쪽에서도 농심의 종목을 이제 관심주로 들고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또 최근에 농심이 2분기 연속해서 또 영업이익이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목표가도 이제 40만 원으로 증권회사에서 상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표 주가를 또 넘어서는 모습 보였는데 뭐 가장 크게 이제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기록한 것이 이제 신제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인기 상승이거든요. 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짜왕이 이 겨울에 들어서면서 맛짬뽕의 인기로 또 이어지면서 이 농심과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 짜왕에 대한 매출이요. 또 이 8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맛을 봐야 또 이 그 종목에 대한 또 기운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일단 맛짬뽕을 주말에 한번 이제 먹어본 또 이제 상황인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이 봉지를 구입을 했어요. 굉장히 맛있는 이 맛짬뽕인데 이 가장 큰 이 핵심은요. 또 면발이 굵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면발이 굵은 제품이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라면 값을 최근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이어가고 있는데 라면 값을 최근에 그냥 동결을 시킨 이유가요. 최근에 프리미엄 신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 자체도 1,300원 이상으로 이제 프리미엄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이 농심 같은 가운데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가격의 인상을 굳이 안 해도 시행을 안 해도 된다라는 강점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오리온과 이 오뚜기 같은 경우도 오뚜기의 이 진짬뽕이 최근에 인기를 얻으면서 이 농심과 같은 쌍두마차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뭐 경쟁 업체지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이 농심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또 이 수급 자체를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 쪽에서 순매수 유입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제가 한 5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중장기적인 박스권, 이 박스권 같은 경우는 35만 대 박스권을 최근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농심이 50만 원대의 목표가를 충분히 이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일단 이 21선 이탈가인 손절가 41만 원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매수가 자체로는 오늘은 이제 종가 수준에서 또 매수가의 흐름을 내일 시초가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43만 원 이하 매수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농심을 내일장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음식료 관련주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화려한 주가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좀 주춤해진 모습을 보이다가 이 농심의 경우에는 짜왕 등 이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짜왕에 이어서 맛짬뽕이라는 프리미엄 제품의 호조에 힘입어서 신제품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4분기에 대해서도 실적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시면서 증권사들도 일제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가 2.5% 오른 42만 9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매수가를 43만 원 선으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네. 손절가를 41만 원으로 잡아주셨고 목표 주가 50만 원까지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관심주로 농심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시장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죠.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일이 이제 4일, 오늘 지났으니까 이제 3일이 남았는데 시장 이번 주 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는 지속이 되고 있고 상승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방향성 없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또 불확실성이 해소됨에도 불구하고 또 유가의 급락이라는 복병이 우리 시장에서 이 변수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국내 시장 수급 같은 경우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언제쯤 또 순매수로 돌아갈지의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이달 말에만 셀코리아 행진을 벌여놓고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현물로터 1,170억 원 정도를 매도하면서 총 한 3조 한 2천억 원 넘는 주식 시장에서 지난 2일부터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달의 순매도 금액이죠. 1조 9천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대금 감소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근에 이 좁은 박스권이죠. 1940포인트에서 또 199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좁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 유동성을 좀 살펴보면은 업종별로 이제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주가가 이제 반등권을 이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또 증권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뭐 비철금속, 광물서부터 이 낙폭과대 위주의 대형주 반등폭을 뭐 이끌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낙폭과대 반등 종목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기차의 이 실적 부진 이슈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반등 이슈가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업종별로 보자면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 OLED 쪽의 이 업종 테마가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AP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 OLED 장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OLED에서 LCD에서 OLED도 이어지는 가격 경쟁력과 수율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내년까지도 OLED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테마주 위주 그리고 OLED 위주의 또 주가 중소형 주가 전략을 좀 이 좁은 박스권 상단 하단을 살펴보면서 좀 짧게 전략을 취하는 전략이 최근에 이제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국제 유가마저 이제 급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과정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가 방어주인 음식료 업종에 국한돼서 좀 매매 전략을 이 보수적으로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쯤 좀 주춤해질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는 좀 외국인의 매도가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유가까지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뭐 수급은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좀 제한된 박스권에서의 전망해 주셨고요. 중소형 테마주 가운데서는 OLED 관련주, 대형주 가운데서는 좀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외국인의 매도, 수급에 대해서 좀 흐름에 대한 전망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외국인의 매도가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상 유가 흐름하고 좀 일단락으로 이제 같이 묶음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흥국들의 자금 이탈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탈이 되면서 국내에도 중동계 자금 쪽으로 매수 이탈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펙에서 이제 원유 감산이라는 이 실패로 거듭났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원유 업체들도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유입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단 우리의 관심사는 달러와 유가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에서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올지의 여부가 또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 돌아오는 하나의 그 핵심 그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 아무래도 달러 강세 흐름이 언제쯤 좀 주춤해질 것인지, 유가의 하락 기조가 언제쯤 멈출 것인지 반등하는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두 변수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도 흐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장 관심주로는 농심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알뉴스타팀의 김성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여전히 좀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외국인의 수급 중점적으로 주시해 보시면서 향후 시장 흐름 전략 계속해서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